다행히도 그 취약점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나의 실천 방안에 따라 좌우되죠. 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의원에 오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치료를 얼마나 오래 받아야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가진 병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점차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뇌의 기질적인 원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병 자체가 중증인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분명한 심리적인 취약점이 있을 때에도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취약점에 대해서는 상담이 중요한데 상담을 통한 치료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기 때문이죠. 원인이 어떻든 간에 드러난 증상이 심하다면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을 경감시킴으로써 이후 상담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의 초중반을 지나 어느 정도 증상이 안정된 이후로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 맥락에 집중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상담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기에 어떤 경우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 기분이나 컨디션의 기복이 크고 오래가는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내재적인 호르몬의 변화로서 어떤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나의 심리 구조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인식을 했고 마음속에서는 자동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어떤 감정을 느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미묘한 부분들은 있었던 상황에 따른 내 마음에 주목하고 치료 시간에 치료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통찰을 얻고 새로운 대처 방안에 대한 연습을 함으로써 개선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제한적이죠. 바라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괴로운 이별을 겪고 해결이 어려운 병도 생기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방향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의 흔들림이 적고 있더라도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데요. 물론 정신과적 질환을 겪는다고 하면 투병 시기 동안에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내가 해내던 일, 역할들을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에서 회복한 이후로는 다시 자존감도 회복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투병 기간을 제외하고 삶 전반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지내온 경우죠. 이때에는 심리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그 취약점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나의 실천 방안에 따라 좌우되죠. 이렇게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내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쳤을지를 하나씩 파악해보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가혹한 말들을 중단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성취해 나가면서 자존감을 올리는 과정을 실행하시는 거죠. 자존감이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함께 개선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대인관계로 인한 것이죠.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 사람에게는 흔히 성격이 좋다고 하죠.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에 더하여 이후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잘 성숙된 성격을 가졌을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양호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큰 흔들림이 없죠. 반면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자주 심하게 느낄수록 심리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배척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남들과 동떨어진 생각과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경우,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면서 자주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몇 가지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을 반복하며 문제의 원인을 항상 타인에게서 찾는다. 규칙이나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감정이 메마르고 인간성이 없어 보인다.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는 동정심이 없고 이용의 수단으로만 여긴다. 연애 중 다툼이 잦아 오래 안정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대만을 극도로 비난한다. 의존적이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 외에도
달리 성격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치료 동기와 의지가 있다면 치료자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나가며 달라지는 모습을 점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약물 치료보다 상담이 더 중요한 경우들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심리적인 취약점은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살아가는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기에 약으로 해결이 어렵고 추후에라도 상담, 정신치료를 통한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이 보통의 대인관계와 다른 것은 갑자기 배척당할 염려가 없는 안전하고 비밀 유지가 되며 치료적인 세팅이라는 것이죠. 그 안정감과 치료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취약했던 점들을 착실히 보완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증상을 겪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상들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